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패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가장 찬란했던 축구 유산을, 그 피와 땀을 탐욕스러운 권력과 끔찍한 무능으로 도륙낸 명백한 전술적, 제도적 살인 사건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사 강신화의 기적을 탄생시키며 대한민국 축구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영웅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이 결국 카메라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월드컵에서조차 32강 진출에 실패하며 짐을 싼 한국 국가대표팀의 끔찍한 참사. 이 비극적인 결말을 지켜본 노 감독은 단순한 전술적 비판을 넘어 이 세대 선수들을 향한 찢어지는 부성애를 안고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이번 월드컵은 정상적인 스포츠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기획되고 방치된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을 무참히 짓밟은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히딩크 감독의 분노 섞인 시선으로 파헤친 5가지 소름 돋는 진실과 그 배후의 악당들을 함께 추적해 보십시오.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후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손흥민과 아이들의 눈물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이 그저 상대가 강했거나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감독이자 축구인의 양심을 걸고 이 위대한 황금 세대를 피도 눈물도 없이 사지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소름 끼치는 범죄의 전말을 고발하겠습니다. 첫째, 전술적 사형 선고. 300이라는 거대한 사기극과 유자형 빌드업의 대참사 한국 축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전술적 뼈대와 유산을 홍명보 감독은 단숨에 박살냈습니다. 대표팀이 패배한 이유는 결코 상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무능한 사령탑이 건넨 전술적 맹독을 강제로 삼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코앞에 두고 팀의 근간인 400 시스템을 내던지고 돌연 300으로 전환한 것은 그야말로 전술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기괴한 유자형 빌드업이라는 돌연변이 전술이었습니다. 측면 풀백들은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었고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는 거대한 블랙홀 같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선수들의 창의성과 움직임을 완전히 말살해버린 하지마 축구의 극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선과 2선, 3선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신경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손흥민, 이강인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천재들은 상대의 밀집 수비 한가운데에 고립된 채 현대 축구에 어떠한 유기적인 패스워크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90분 내내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끔찍한 지옥에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선수들을 향한 고문이었습니다. 둘째, 라커룸에 꽂힌 배신의 칼날.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기를 빼앗은 끔찍한 권력 남용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운명이 걸린 단두대 매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복기해 보면 벤치에 앉은 감독이 얼마나 잔인하게 선수들의 등에 칼을 꽂았는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경기에 뒤처진 채 팀이 산산조각 나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 그라운드 위에 야전사령관 이강인은 절규하듯 벤치를 향해 이재성의 투입을 간청했습니다. 붕괴된 중원을 살려내기 위한 선수의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내린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이없게도 팀의 최후방 수비의 척추인 김민재를 그라운드 밖으로 빼버리는 그야말로 미치광이 같은 총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팀의 심장이자 최고의 폭격기인 손흥민을 벤치에 꽁꽁 묶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체력 안배를 위한 로테이션이라고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빼앗고 경기를 읽는 천재 이강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며 수비의 기둥 김민재를 스스로 뽑아버린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라커룸의 선수들이 어떻게 상대를 향해 투지를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셋째, 박사학위라는 가면에 숨은 비겁함. 날씨의 방패 뒤로 도망친 무책임의 극치, 위대한 감독이라면 전술적 실패보다 책임감의 무게를 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저는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그 비겁하고 졸렬한 태도에 환멸을 느낍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월드컵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의 궁극적인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멕시코 몬테레이의 40도 폭염이라는 날씨 뒤에 숨어 자신의 치명적인 무능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막대한 예산과 최장기간의 현지 적응 훈련을 지원받고도 말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성난 축구 팬들의 엿투척이 두려워 귀국 공항에서의 기자회견과 입국 행사마저 취소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간 그의 옹졸한 뒷모습입니다. 리더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명예조차 내팽개친 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될 거액의 위약금만을 계산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뻔뻔함. 그것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사령탑의 민낯이었습니다. 넷째, 수뇌부에 뿌리내린 악성 종양. 한 국가의 축구를 파괴한 제도적 마피아 카르텔. 하지만 여러분, 분노의 화살을 벤치에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악당. 이 거대한 살인극의 진짜 배우는 VIP석에 앉아 기름진 미소를 짓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KFA의 썩어빠진 수뇌부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몰락은 정몽규 회장을 위시한 카르텔이 만들어낸 부패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법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무려 27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고 이임생 이사가 권력을 남용해 규정과 절차를 짓밟으며 홍명보 감독을 불법적으로 선임한 끔찍한 흑막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이 부패한 밀실 카르텔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파리올림픽을 앞둔 U23 대표팀을 1년 가까이 감독도 없이 방치하여 한국 축구를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탈락이라는 치욕적인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숙적 일본이 치밀한 행정력으로 세계적인 강호로 발돋움하는 동안 한국의 수뇌부는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학연 지연 마피아 노름에 빠져 한 나라의 축구 기둥을 뿌리째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축구에 기생하는 악성 종양 그 자체입니다. 다섯째, 도둑맞은 눈물. 월드컵 역사상 가장 잔인한 역설과 비극 마지막으로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48개국으로 늘어난 월드컵에서 멕시코, 체코, 남아공이라는 역대 가장 수월한 조편성을 받고도 32강조차 오르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운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된 붕괴이자 파괴 공작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 파리 생제르맹의 메스트로, 바이에른 뮌헨의 통곡의 벽. 아시아 축구 역사상 다시는 나오기 힘들 이 눈부신 황금 세대는 낡고 부패한 권력의 재단 위에 무참히 받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상처투성이의 주장 손흥민.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상대방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조국의 축구 권력자들에 의해 나이 34에 맞이한 그의 황홍이이자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가장 거룩한 무대를 잔인하게 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의 토너먼트를 망친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전설의 찬란한 청춘과 피땀으로 얼룩진 마지막 꿈을 군두발로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오열 섞인 이 끔찍한 고발은 지금 전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짓밟힌 영웅들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 뒤에서 위약금을 계산하고 있는 부패한 악당들. 과연 대한민국 축구는 이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썩은 카르텔의 희생양으로 역사 속으로 가라앉을까요? 가장 분노해야 할 진실을 마주한 오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축구계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